손흥민 선수 공백이 전혀 안 느껴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이날 패배로 직결된 토트넘의 부진의 어떤 그 이유 중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게 굉장히 좀 비중이 있다고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입니다. 토트넘이 최악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이어오던 상승세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진짜 뭐 어이없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자, 통계 전문 미디어죠, 옵타에 따르면 이번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골차 이상 앞서던 경기에서 무려 10번째로 역전패를 한 그런 시합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좀 올린 그 SNS를 보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이 부문에서 2위 팀이 이제 7경기니까 3경기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기록이고, 이게 토트넘 특유의 그런 모습이다 하면서 스퍼시라고 이렇게 써놨던데, 참, 이 뭐 좋은 기록이라고 이런 기록을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2자릿수 기록을 하는지 좀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결국엔 이번 명단에서 또 빠졌습니다. 그 대표팀 명단에서도 제외가 좀 되면서 당연히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경기에서 말 그대로 새로운 역사를 하나 더 쓰게 됐습니다. 자,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 토트넘은 예상과 다르지 않은 선발 라인업으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포백 양쪽에 포로와 우도기, 센터백에 반더벤과 로메로, 중원에서는 최근 반복해온 3미들로 나왔죠. 두 명의 그 비수마 사르르 한참 이렇게 나오던 약간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를 2명을 쓰는 이런 패턴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벤탄쿠르 선수를 이제 원볼란치 형태로 기용을 하고 있고, 셉세비하고 이제 메디슨이 빌드업 상황에서 지원을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쿨리스tov스키를 확실하게 중앙으로 이동을 시키고 메디슨도 중앙에 두면서 이 두 선수가 그 벤탄쿠르를 어떻게 잘 보좌를 해주냐, 요게 이제 핵심인 이런 형태의 선미들로 최근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은 솔랑키 원톱에 베르너, 존슨, 양쪽 측면 윙어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 예측을 했던 대로 나왔고, 그런데 이날 그 경기 사실 뭐 토트넘 선발 라인은 상관없이, 손흥민 선수 유무와 상관없이 현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득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워낙 두 팀이 골을 많이 넣기도 하고 내주기도 하는 팀이고, 라인을 워낙 많이 올리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토트넘 못지않게 브라이턴 역시 라인 올리고 뭐 엄청 공격적으로 하고 전방 압박하고 이런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보다 어립니다. 독일 출신의 아이유와 동갑인 93년생 휘첼러 감독. 그 감독의 어떤 성향이 아무래도 이번 토트넘전에서는 상당한 재미를 유발할 걸로 기대가 좀 됐던 그런 시합이죠. 브라이턴이 홈 경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시합에서 역시나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턴의 이러한 어떤 전진 앞으로 축구가 역으로 토트넘한테 전반에 기회를 많이 가져다 줬는데요. 그 결과 토트넘이 전반에 내용도 결과도 모두 가져가면서 2대0 리드를 잡은 채로 하프타임 맞이했습니다. 전반 23분에 존슨이 선제골을 넣었고요. 37분에 메디슨이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트넘 공격이 아주 매끄럽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뭐 스코어는 2대0이었지만 후반까지도 당연히 분위기는 계속 끌고 갈 것 같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시합이었습니다. 특히 선제골 넣었던 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뒷공간 아주 절묘하게 쓱 빠져들어가면서 솔랑케 어시스트를 받아가지고 골을 넣었는데요. 이게 존슨의 6경기 연속 득점이었습니다. 이 진짜 엄청난 기록이죠. 너무 못해가지고 팬들 악플 달리니까 SNS까지 닫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뒤로 리그에서만 3경기 연속골이고요. 컵대회하고 유로파리그 더하면 총 6경기 연속골입니다. 진짜 뭐 엄청난 폼을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반전에 지금 보여준 건데요. 사실 토트넘이 이날 이제 팀골, 2골 모두 팀골이라고 할 수 있는 득점인데, 그 팀골의 정점은 메디슨의 추가골 장면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최후방 맨 아래에서부터 자기 그 박스 안쪽에서부터 탈압박을 해서 이제 공격이 전개가 됐고요. 그러면서 최전방에 솔랑키 또 베르나 거쳐서 메디슨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은 그림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토트넘이 진짜 쉽게 이기는 분위기였거든요. 아무리 원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역습 그리고 전방 압박도 효과를 많이 봤었고, 그런데 이게 하프타임 지나면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저희 입중계 보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포스테코글로 감독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 하프타임에
레프트백을 브라이튼이 바꿉니다. 카디오글루에서 이제 에스토피난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이 친구 에스토피난이 좀 더 터치라인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사이드를 책임을 져주고, 그러면서 전방 마판부터 폼이 바짝 올라왔던 미토마가 전진의 축으로 다시 그 공격에 몰빵을 합니다.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미토마가 이 엄청난 전진성을 통해서 토트넘의 우측 라인을 완전히 벌려버리고, 이러면서 뽀로가 거의 뭐 후반전에는 공격 쪽에 나오지 못했었고, 여기서 토트넘이 1차적으로 공간을 많이 내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후반 시작 3분 만에 민테한테 1대2 만회골을 내줬고, 거기서 10분 뒤에 루터한테 2대2 동점골 내줬고, 여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볼 점유 내주고 침투 허용하다가 후반 23분 만에 완전히 왼쪽 수비가 털리면서 데니 웰백한테 3대2 역전골 내주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후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밀렸거든요. 그 상대가 그 포지션의 변화를 주면서 고지점에서 계속 공격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전술적인 대응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 교체도 늦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 경기 선수 교체 타이밍 진짜 더럽게 못 잡는데, 이날 좀 심했어요. 무려 2골차 리드를 잡고 있었는데, 토트넘이 첫 교체를 단행을 한 게 이미 2대3으로 3골을 먹고 난 뒤인 후반 34분이었고요. 그나마 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교체를 한다는 게 베르노하고 벤탄코르를 빼고 비수마하고 사르를 넣습니다. 이거는 좀 더 공격의 피치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다지 그 결기가 느껴지지 않는 변화죠. 그나마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성과가 크지 않았고, 여기서 추가 교체가 들어간 것도 후반 40분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메디슨을 빼고 마이키 무어를 넣었어요. 이게 답니다. 공격을 강화하는 선택도 아니고 교체 이후의 전술적인 변화도 별로 시도를 안 하는, 5장 교체 카드 중에서 교체가 3장밖에 안 쓴 것도 좀 의아하긴 한데, 상대 후반전 기세를 좀 감안하면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전술적인 시도라든가 선수 교체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로 그대로 스르륵 져버리는 어떤 그런 느낌의 경기였어요. 골 들어갈 때마다 막 인상 쓰고 안타까워하고 뭐 이런 모습은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벤치에서 나올 수 있는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도들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거. 물론 전술적 선택 외에도 개별 선수들의 어떤 부진한 경기력 영향력이 당연히 있죠. 적지 않죠. 특히 역전골 내주는 장면 보십시오. 스로인 한 뒤부터 상대 공격수 한 명이 박스 털려고 들어오는 이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박스 바로 앞에서 공잡은 선수 서너 명이 공잡은 선수를 서너 명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합이 안 돼가지고 이게 돌파를 너무 쉽게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미 수비수들 놓치고 멍하니 서 있고, 그 뒤에 있던 선수들은 돌파한 선수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막으려고 이렇게, 굳이 저는 왜 저렇게 끌려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면서 뒤를 완전히 내줍니다. 그 뒤에 이제 크로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건 뭐 웰백한테 골 넣으라고 거의 뭐 떠먹여주는 수비가 된 거죠. 슈팅할 때 아무도 점프나 방해를 못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프리헤더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매 시합마다 필요한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벌을 받았다, 퍼니시드 됐다, 이런 얘기하는 건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전반 2대0으로 앞선다고 다 이긴 선수들처럼 경기하는 게 분명 후반전에 눈에 좀 보이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상대가 사이드를 노골적으로 노리면서 뒷공간을 파는데 그거 대비 안 하고 계속 단순하게 선수들 전진시키고 끄집어 올리면서 무한 압박 계속해서 요구하는 요런 어떤 감독의 저는 책임과 무관치 않은 그런 어떤 패배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상대가 계속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사이드 뒷공간 파는데, 그리고 이게 어디 뭐 하루 이틀입니까? 전반전에 좀 하다가 후반전에 노림수 들고 나와가지고 그 압박 세게 걸어오는 팀한테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타이밍에 토트넘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원정 경기고 게다가 체력적으로 피로가 누적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경기를 많이 치르고 있는 토트넘이고, 토트넘이 선수 교체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에 매번 털리는 거 우리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하고 또 교체도 늦게 해주면서 선수들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하는 요거는 저는 좀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정말 포스테코글루 리더십도 이제 다 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이번 경기였고요. 그러니까 그 경기 끝나고 자기 온 뒤로 이번이 최악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부임하고 나서 자기 재임 기간에. 이런 얘기는 너무 자기 위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좀 해줘야 되는데, 워낙 플랜 B도 없고, 상대가 이렇게 지금 변화를 주고,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대부분 토트넘 만나는 팀들이 최근 보면은 전부 다 후반에 힘을 주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좀 없었던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날 손흥민 선수 공백이 전혀 안 느껴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이날 패배로 직결된 토트넘의 부진의 어떤 그 이유 중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게 굉장히 좀 비중이 있다고 봤거든요. 베르너가 있는 위치에서 토트넘이 굉장히 많이 뚫렸잖아요. 우도기가 수비적으로 많이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베르너가 좀 보완을 못 해주기 때문인데, 손흥민 선수가 잘해줬던 부분들이 바로 그 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비 가담, 아래로 많이 내려오고 아니고를 떠나서 측면에서 토트넘이 공 뺏긴 뒤에 지연을 목적으로 한 접근이나 어떤 방해 같은 거, 저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로 토트넘이 얻게 된 또 다른 리스크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치에서 확실히 특히 이제 그 후반전에 토트넘이 많이 털렸기 때문에, 그리고 2대0 리드를 얼마 지키지 못한 어떤 멘탈적인 문제점 같은 경우도 보면 같은 패턴이 계속 뚫리는데 미토마한테 계속 설리고, 선수들끼리도 여기에 처방을 못 내리고 계속 이제 휘둘리는 모습 보여줬던 거. 그러니까 리더이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의 부재와 이거를 과연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솔직히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후에 했던 인터뷰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게 이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패배였다. 근데 왜 최악의 패배인 거를 알면서 계속 보고만 있고 인상만 쓰고 있냐 이거죠. 전술적으로 좀 조처가 쉽지 않다면은, 왜 휘둘리고 있는지가 안 보인다면은 체력적으로라도 보충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그 첫 번째 교체 자체가 사후 약방문이었잖아요. 이미 역전 당하고 나서.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존슨, 메디슨, 솔랑키 이런 선수들의 컨디션이 최근에 계속 좋고 그 좋은 모습도 이어졌다는 거.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솔랑키 영입 효과가 굉장히 좀 최근 여러 경기에 있다고 봐요. 이번에 국대에도 발탁이 됐다시피 솔랑키가 9번 공격수 자리에서 토트넘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날도 연계라든가 또 골 장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패스도 들어갔었고, 그 앞에서 지켜주면서 수비를 또 끌어주니까 동료들한테 득점 기회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날도 메디슨 골 장면 보면 솔랑키가 쑥 들어가면서 그런 느낌을 또 가져가줬고요. 아무튼 토트넘이 이번 경기 승리를 하면서 A매치 그 휴식기에 돌입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정말 역대급 기록까지 세웠으니까 역대급 역전패를 당하면서 순위가 이제 9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브라이턴이 토트넘을 잡고 6위로 올라가게 됐고요. 재미있는 게 토트넘이 과감하게 잘랐던 이 누누 산투 감독이 노팅엄 와서 굉장히 잘합니다. 이번 라운드에도 10명이 뛰면서 첼시 원정에서 무승부를 가져갔어요. 노팅엄도 상당히 올 시즌에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인데, 그나저나 손흥민 선수 부상, 아직 구체적인 얘기들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괴담이 돌고 있고 올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다 그거 현재로서는 검증이 안 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토트넘이 꼭 잡았어야 했던 무려 2골의 리드를 잡았던 경기에서 승점을 하나도 따내지 못하면서 브라이튼 원정을 패배로 마치고 말았다는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